네, 명제를 제대로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명제 파트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명제는 이론을 제대로 알면은 진짜 거의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론도 심지어 이론을 대충 적당히 알아도 웬만하면 안 틀리긴 하는데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이론을 제대로 알고 풀면요 진짜 뭔가 약간 확신이 드는 느낌? 확신? 이런 게 드는 느낌이 드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명제에 이제 절대부등식이 있긴 한데 절대부등식 말고 그냥 명제만 얘기했을 때 그렇고 오늘 명제에 대해 이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도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가 아마도 좀 문제가 많을 건데 정신 차려봐. 유형이 몇 개죠? 20개 넘을 것 같은데 역시 28개나 있네요. 8개를 다 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28개 치고 문제 수는 100문제가 안 되네요. 뭐지? 네. 100문제가 안 된다는, 28개의 유형인데 100문제가 안 된다는 건 한 유형당 3문제짜리, 2문제짜리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문제를 숙제로 내진 않을 건데 제가 스텝 3는 C단계는 좀 조절하면서 좀 낼게요. 이게 진도도 진도고 그 다음에 자꾸 좀 늘어지는 게 있어요. 어차피 생각해보면 C단계는 결국에는 학기 중에 할 거거든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C단계에 있는 센수학 C단계를 갖다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C단계에 있는 문제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인데 모의고사 문제 무조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조절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숙제가 좀 주니까 좋겠죠. 그것도 있을 거고 진도도 좀 맞춰서 나가 볼게요. 급하게 나가지 않기 위해 C단계를 좀 줄이는 거예요. 알았죠? 급하게 나간다 치면은 제가 오늘 명제 절대부등식 그냥 설명 다 해버리고 숙제 다 해오라고 막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주가 넘어서까지 우리는 공수투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이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는 학원에 2번 나와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루에 2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공수투 끝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다음 주에 없잖아. 다음 주에 공서원이 없으니까 좀만 이해해주고 딱 일주일만 그렇게 참아주시면 될 것 같고 공수투가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시험 대비 이제 고등학생들은 들어가고 중학생들은 중학생 시간대로 맞춰서 수업을 해볼게요. 알았죠? 자, 명제 한번 봅시다. 필기할 준비하시고. 태희 그래도 노트 꺼내놨네? 오. 그치. 그래도 거의 한 2년 수업 들었는데. 해야지. 그지? 알았어. 잘했어. 괜히 공책 한번 왜 들어? 아니야? 자, 볼게요. 자, 명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일단 명제의 정의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문장이나 식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책에서는. 문장이나 식. 근데 문장이든 식이든 뭐든 간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고요. 판단 못하면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태희는 숙제를 잘해온다 이랬을 때 이거는 좀 애매해요. 잘해온다는 기준이 뭘까?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해오는 걸까? 아니야. 그거 할 바에는 틀린 문제 오답까지 다 해오는 게 숙제를 잘해오는 걸까? 아니면은 적당히 해오는 거 잘해오는 거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태희는 연수요구 학생이다 이러면 이런 거 맞죠? 참이니까 그쵸? 이런 게 이제 명제인 건 다 아실 건데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명제는 그런 거보다 이 명제 중에서 그러니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조건 2개 이상을 가지고 만든 식이라고 할까요? 문장이나 식? 좀 얘가 이제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제 중에 하나예요. 명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수학 문제 내에서는 조건 2개를 가지고서 어떤 명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거짓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문제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조건이 한 개만 있어도 명제가 될 수도 있어요. 참거짓 판단 시키려고 하면은 참거짓 판단이 되면.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조건 두 개 이상. 그럼 이제부터 뭘 알아야 되냐면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조건이 뭘까요? 네, 조건이 뭘까? 조건이 뭐냐면요. 잠깐만요. 특정 값을 잠깐만요. 특정 값을 뭐라고 표현하지? 미안해요. 특정 값 노노 뭐라고 써야 되지?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참 거짓이 바뀌는 거? 좀 이상한데? 조건은 설명이 어렵네. 말을 봐야 되나? 뭐라 써져 있냐,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을 줘요. x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건이 이런 거예요. 일단 보여드리고 제가 말을 좀 못하겠어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 야, x에 2 넣으면 참이지. x에 3 넣으면 거짓이지. 4 넣어도 거짓이지. 이렇게 이 미지수 값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게 조건이야. 그대로 말하자. 조건은 미지수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식. 이게 조건이에요. 네. 자, 들어보세요. x는 실수. 이거 조건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x에 i 넣으면 거짓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근데 x에 루트 2 넣으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뭘 넣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식이 조건이에요. 명제는요, 참거짓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뭐 태희는 연수고를 다닌다. 거짓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누군가는 x는 연수고를 다닌다. 이러면 이건 조건이죠. 왜요? x에다가 뭐 이제 재성이 있네. 재성을 넣으면 참인데 용의를 넣으면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가 존재해야 돼요. 조건에선. 이해하셨죠? 아셨죠? 조건과 명제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조건 2개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x제곱이 0보다 클 때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x는 x가 실수라면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일을 계속 해가지고 x제곱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조건 2개를 제가 써봤어요. 자, 이 조건은 x가 실수. 그런 조건. 자, 이 조건은 x제곱이 0보다 큰 거. 조건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x가 실수라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은 그러면 거짓이에요. 근데 이게 왜 거짓이냐? 그러니까 x가 0인 것 때문에 0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은 0보다 크지 않잖아요. 제곱이. 그쵸? 0 때문에 거짓이 된 건데, 그럼 들어보세요. 어쨌든 들어보세요. 참 거짓이 판별됐으니까 이 전체 문장은 명제예요. 이거 하나는 조건인데 전체 문장 이어놓으면 2개의 조건을 합쳐놓으면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제 파트 문제 중에 거의 99.9%는 2개의 조건을 주고 참이야 거짓이야 2개의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어 놓고 참거짓을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조건도 아닌 예를 들어 이제 다시 한번 태희는 연수여고 학생이다. 이건 조건이 아니거든요.
미지수가 없잖아요. 그쵸? 조건이 아니어도 그냥 아무 거여도 명제가 될 수 있어요. T는 연소이고 학생이다? 참 명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명제들 중에 이것만 배우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예요. 알았죠? 이건 알고 갑시다.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 참거짓을 판단할 때마다 매번마다 그냥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대강 그냥 뭐 0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안 되는 걸 찾아봐야 되고 대충 찾고 대충 참거짓을 논해야 될까요? 수학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수학적으로 얘가 참거짓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판단할 거냐면 자, 조건에 딸려오는 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집합이거든요.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에 관련된 애 중에 진리집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진리집합은 뭐냐? 진리집합은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값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네, 모두 모아놔야 돼요. 일부만 모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를 싹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제부터 명제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x가 실수라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x가 실수라는 조건을 이름 붙여 p라는 조건으로 붙일게요. 자, x제곱이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이름을 q라고 붙일게요. 이제 이런 애들이 스몰 p, 스몰 q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간단하게 표현해요. 이러면 이제 명제가 됐죠.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명제가 된 거죠. 조건 두 개로 명제가 되었죠. 얘가 참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 위에 거가. 그러면 얘네의 진리집합을 비교할게요.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 라지피라고 쓸 거고요. 이 녀석의 진리집합 라지큐라고 하면 이제 들어보세요. 자, 이 친구를 참으로 만드는 집합은 실수가 들어오겠죠? 이 친구를 참으로 만드는 집합은 실수이긴 한데 0 제외고 0 제외 실수가 다 들어왔죠. 그쵸? 자, 이제 어떤 명제가 두 조건 이상으로 이루어진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자, 앞쪽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쪽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돼요. 포함되면 참이에요. 포함되면 무조건 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질 거예요. 명제가 나오면 조건 두 개를 보고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습니다. 그 조건들이 참이 되는 진리집합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얘네끼리 포함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예요. 이해하시죠? 포함되면 참이고요.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에요. 자, 포함이 안 되죠. 얘가 더 많아요. 얘가 0이 하나 더 많잖아요. 얘는 0이 없는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거짓인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서 용어 몇 개 더 배울게요. 자, 두 조건 이상으로 이루어진 명제에서 이 화살표 앞쪽에 있는 애 이름이 전제고요. 뒤에 게 결론이에요. 예, 전제 쪽에 봐봐요. 전제 쪽의 진리집합이 결론 쪽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참이에요. 이거 말고는 참인 경우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이거 말고 싹 다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눈대중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저 집합 관계로 풀 거예요. 포함되냐 마냐로. 아시겠죠? 이러면 진짜 빨리 풀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정확히 풀 수 있어요. 이해했죠? 네, 전제와 결론 잊지 마시고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우리는 풀 거다라는 걸 또 잊지 마시고 진리집합 잊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이제 부정이거든요. 부정을 좀 먼저 배울게요. 부정을 먼저 배우던데. 부정을 먼저 배울게요. 이 부정이랑 역이랑은 다른 거예요. 부정이랑 역은 다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부정은요, 조건, 명제 둘 다 쓰이는 말이에요. 조건을 부정할 때도 있고요. 명제를 부정할 때도 있어요. 그럼 조건을 부정할 땐 뭐냐? 조건의 부정은 그냥 P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물결 표시가 이제 아니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not P라고도 읽거든요. P가 아니다. 그대로. 그쵸? not P. 여러분, 그러면은 이 조건의 부정, not P.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겠어요? P의 여집합이죠. P가 아니니까. 되게 쉽죠? 네. 조건의 부정은 P가 아니다예요. P의 여집합. 그럼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볼게요. 아까 어디 갔어? 이거. 자, 이 Q 조건에 not Q를 써봐. 이러면은 이제부터 X제곱이 0 이하가 되겠죠. 얘 반대니까 여집합. 이해했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런데 조건의 부정은 이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이런 거 써놓으시면 되고, 명제의 부정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수학에서는 조건 2개 이상의 명제를 많이 하니까 명제의 부정은 자, P이면 Q이다가 원래 전제 결론이었잖아요. 2개의 조건. P이면 Q이다. 명제의 부정은 뒤에 것만 부정하는 거예요. P이면 Q가 아니다. 이게 명제의 부정이에요. 약속이니까 외워야 되겠죠? 명제를 부정해봐. 그러면은 어떤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야,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부정해봐. 그러면은 뒤에 것만 붙이는 거예요. P이면 Q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그래서 부정은 조건을 부정할 때도 있고 명제를 부정할 때도 있어요. 명제는 결론만 부정한다는 거 잊지 맙시다. 알았죠? 자, 이제 역으로 가볼게요. 역.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역이라는 표현은 명제에만 쓰입니다. 부정에는 안 써요. 네,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의 역을 구해줘 라고 하면은 이게 명제라고 했을 때 이런 명제에 대해서 역을 구해줘 그러면 그냥 Q이면 P이다. 자리를 바꾸는 거죠. 네. 대우도 같이 배울게요. 대우. 네, 대우라는 애는 자, not Q이면 not P이다. 원래 명제가 이거일 때 대우가 이거인 거예요. 원래 명제가 이거일 때 이 명제의 대우는 얘예요. 2개 바꿔주고 not도 다 붙이는 거. 이게 대우예요. 근데 이제 명제와 대우는 둘이 똑같은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다 알겠지만 보세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다.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있을 건데 그게 왜 그렇냐면 이제 왜 그런지를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집합으로 생각해야지. 봐봐, 예를 들어 얘가 참이었다 치자. 명제가 참이었다 치자. 그럼 P가 Q에 포함된 거네? 그림을 그려보면은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 그치? 이 명제가 참이었다는 건? 그럼 대우 볼래? 대우는 일단 Q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대우를 볼게. Q의 여집합 바깥쪽.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자동으로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었다면 P가 Q에 포함되고 있었을 건데 그럼 대우를 보니까 이거 자동 포함되잖아. 아,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인 게 집합에 포함관계 때문이었네. 라는 걸 알아야지. 진리집합을 가지고. 그냥 외워도 좋은 건 맞아. 명제와 대우의 결론이 똑같다는 게 그거 외워도 되는데 굳이? 집합 어렵지 않은데? 굳이? 그런 느낌이죠. 됐죠? 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역이 참이다? 이건 좀 쉽지 않죠? 일단 대부분 아니겠죠.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 아니겠죠? 근데 딱 하나 역이 참이 될 수 있는 거는 둘이 똑같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시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죠. 자, 역도 배웠고요. 대우가 왜 똑같은지도, 명제랑 똑같은지도 알았어요. 자, 이제부터 좀 외워야 될 거는 이제 모든과 어떤이에요. 이거 말고 더 없어요. 모든 어떤 배우고 그 다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배우면 끝나거든요. 자, 모든 어떤 볼게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이랑 어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있긴 한데 자, 약간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원래대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명제가 있는데 명제 P에서 Q가 있어요. 야, 근데 이 친구 부정을 해봐. 그러니까 모든가 어떤은 사실 부정이랑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부정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이 명제 부정해봐. 그럼 P이면 not Q다. 이게 부정이잖아요. 아까 배웠죠? 결론만 부정하는 거. 그쵸? 근데 이 모든이랑 어떤이란 말이, 들어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이제 그 전제고, 자, X제곱은 뭐 0 이상이다, 0이다, 0보다 크다 라고 해볼게요. 자, 전제에 모든이 붙어있고 결론에는 뭐가 없죠. 자, 근데 얘를 부정해봐. 그럼 얘를 부정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대로면 부정이니까 전제는 그대로고 얘만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만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했죠? 원래 명제의 부정은 결론만 뒤집으면 돼 라는 거였잖아요. 전제는 냅두고 잘 들어보세요. 자, 모든가 어떤이란 단어는 명제를 부정할 때 전제에 있던 결론에 있던 무조건 바꿔줘요, 서로. 이건 외웁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가 어떤은 어떤 명제를 부정할 때 전제에 있던 결론에 있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서로가 서로로 바꿔줄 것. 이게 좀 외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엔 좀 약간 원론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냥 이거 외웁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전제에 있던 결론에 있던 모든가 어떤이란 단어만큼은 다 바꾸자. 언제? 명제를 부정할 때. 이해하셨죠? 이 정도는 외워줄게요. 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이 얘기 조금만 합시다. 모든이라는 거는 전부 다여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치환하면 좋아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라도 어떤 실수 X에 대한 거면 어떤 실수 중에 하나라도 이걸 만족하면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밑에 거 참이에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 이하이다. 이 밑에 줄 명제 있죠? 밑에 줄 명제. 얘 참이에요. 왜요? 실수 전부 다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맞는 거거든요. 참이거든요. 한 개 있잖아요. 0.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멘트는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야. 이 하나라도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같이 연계해주면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스스로 생각했던 거라서, 네. 뭐 이걸로 수능 다 맞았으니까 이렇게 해봐. 알았지? 어떤이란 말이 있으면 하나라도 라고 약간 같이 연계시키면 진짜 좋아요.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야. 이런 느낌이죠. 됐죠? 네. 뭐지? 뭘 흘렸네, 저게 누가. 자, 모든가 어떤에 대해 두 가지를 배워봤어요. 다시 한번. 모든가 어떤은 그냥 문장에 있으면은 뭐 그대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명제를 부정할 때, 결론만 부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멘트가 혹시 전제에 있다면 이 멘트들은 얘네들도 바꿔준다. 잊지 맙시다. 됐죠? 그리고, 추가로 이거랑 또는이라는 멘트를 배우게 될 건데, 자, 뭐뭐, 이거, 뭐뭐, 이거 또는 한번 해볼게요. 이거 또는을 배울 건데, 사실 이거랑 또는은 얘가 이제 교집합을 의미하고 얘가 이제 합집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nd랑 똑같고 또는은 5월이랑 똑같은데 서로. 근데 이제, 교집합, 합집합이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이것도 외우는 애들이 있기는 해. 잘 들어봐.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아까 조건 2개 이상이라 그랬지. P이면 Q and R이다 라는 애가 있다 치자. P이면 Q and R이다 라는 게 있다 치자. 전제, 결론이야. 조건이 3개네. 그치? 아니다. 한글로 쓸게. P이면 Q이고 R이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애들이 이런 걸 물어봐.
명제를 부정하면 제가 옛날에 배울 때 이렇게 외웠는데 낫q 또는 낫r이다 라고 외우라고 배웠다. 이거도 그러니까 명제를 부정할 땐 조건이든 명제는 부정할 땐 이거는 또는으로 바꿔줘라 라고 외웠다고 얘기를 해. 근데 있잖아, 사실 이걸 이렇게 외워야 될까 싶어. 내가 보여줄게. 들어봐봐. 위에 거를 잠깐 보자. 위에 거를 잠깐 보자. P이면 Q이고 R이다. 이 명제를 부정할게. 그러면 P이면은 그대로고 낫q, 그러니까 Q는 낫q로 R은 낫r로 이거는 또는으로 바꿨어 라고 외우는 게 솔직히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꾸는 건 맞아. 맞는데 왜 외우는지 모르겠는 게 봐봐.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P이면 Q 교집합 R이라는 거네. 이거니까 교집합. 그럼 봐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기는 P집합. 얘는 Q, 교, R이라는 상황이잖아.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봐봐. 내가 부정해볼게. 부정하면은, 부정한다는 건 이거 전체에 여집합을 씌운다는 거 아니야. not 이거니까. 이게 아니다니까. 근데 이걸 씌워보니까 어때? 씌워보니까. 자동으로 등물어간 법칙이 적용되면서 낫q 어디 봐. 태희야. 밖에 왜 자꾸 쳐다봐. Q 아니고 R이 아닌 거에 합집합을 물어보는 거잖아. 드물어가는 법칙이니까. 이게 결국 뭐야? 또는으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 이 명제를 부정할 때 이 명제 부정해보자. 위에다 쓸게. 부정하면은 P이면 낫q 또는 낫r이다라고 쓰는 건 맞아. 이고를 또는으로 바꾸는 거 맞아? 또는도 이고로 바뀌겠지. 부정할 때? 맞긴 한데 애초에 집합이라는 걸 그러니까 집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드물어간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자, 이 명제를 부정해봐 라는 거는 이 친구의 여집합을 구해봐니까 당연히 딱딱딱 들어오면서 바뀌겠지 다 라는 얘기인 거야.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돼. 이고 또는. 근데 이고가 and 교집합 또는 이 5월 합집합인 거는 좀 알고 있어주자. 알았지? 자, 되었어요? 이 정도까지. 네. 어쨌든 이 명제가 참이려면 참 힘들겠죠? P집합이 Q랑 R의 교집합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Q, R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여기에 P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쉽지 않겠죠, 그쵸? 네. 어쨌든 간에 아닌가? 뭐 쉽지 않다는 좀 이상한가? 자, 이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어떤 했고 이것 또는 했으니까 자, 필요충분 조건 할게요. 근데 이 모든 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배우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조건들의 진리집합을 잘 구해서 진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를 확인하자. 집합으로 풀자예요, 결국. 그니까 집합을 먼저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다음에 명제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해하셨어요? 참고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2학기 때 배웠는데 선생님 때는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 집합이었어요. 그때는 수학 10가였는데 가 나였는데 왜 10인 줄 알아? 10학년이잖아. 초등학교 1, 2, 3학년 1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가 7, 8, 9 고등학교 10학년이잖아. 그치? 10가의 1단원이 집합이란 명제예요. 그 시절에도 집합을 먼저 배웠어요. 왜? 명제가 집합으로 푸는 거니까. 자, 이제 충분조건, 필요조건 한번 해볼까요? 근데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그냥 약간 이게 영어 해석을 따온 거라서 그냥 외우시죠? 필요충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건으로 나오거든요. 또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 뜻은 P가 Q에 포함되는 거예요. P가 Q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럼 P가 Q를 포함하는 겁니다. 집합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P랑 Q가 같겠죠? 네.
필요충분은 또 다른 어떤 멘트이기 때문에 따로 배우시면 되겠고, 외우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필요충분, 충분조건 쟤네들의 멘트가 좀 더 자주 나와요. 2, 3학년 때. 근데 자주? 왕왕 나와요. 얘네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좀 많이 나와요. 얘네랑 그 다음에 어떤 하나라도 맞으면 되는 거. 어떤과 얘네가 고2, 고3 때 킬러 문제에서 종종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볼 거니까 어차피 좀 단련이 될 거예요. 특히 근데 얘는 좀 진짜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긴 해요. 네, 왠지 모르겠는데 얘는 낚시하는 문제 많이 나오고, 네, 애들이 어떤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그 나머지 뭐 역, 대우 뭐 아니면 부정 이런 표현은 사실 1학년 때 배우고 끝나요. 이때 배우고. 그래서 명제를 저 같은 경우는 공수투를 가르칠 때 명제는 약간 스킵하는 경우도 많아요. 절대부등식 넘어가고. 왜냐하면 까먹으니까 어차피 말해줘봐요. 근데 지금 왜 하냐? 중등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왜 하냐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이제 내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지금 해놓는다 치고 나중에 한번 또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진리집합이 뭔지, 조건이 뭔지, 명제가 뭔지 헷갈리지 맙시다. 자, 명제 뭐라고요? 참거짓 판단할 수 있는 아무거나. 조건 뭐라고요? 조건 미지수가 있고 그 미지수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거. 그렇죠? 진리집합 뭐라고요?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거. 이런 걸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숙제를 그냥 낼게요. 알았죠? 어차피 제가 몇 개 풀어봐야 몇 개 풀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잠깐만요. 뭐가 좋을까? 근데 뭐 할 게 없어, 근데. 797번만 좀 보자. 797번. 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봐도 좋으니까. A, B, C. D랑 E는 왜 떨어뜨려 놨어? D 다 같이 있는 건데. 자, 볼게요.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가 아닌 걸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들어보세요. P에 있는 원소들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안 되게 하는 놈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P 원소들을 봐야죠. P의 원소 A, B 두 개예요. A, B 두 개. 얘네 중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놈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Q의 여집합에 포함 안 되는 놈 얘잖아요. 그쵸? B죠. 정답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P에 있는 원소들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 참인데 거짓이래잖아. 왜? 포함 안 되는 애가 있나 봐. 그게 누군데?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네, 이런 거고. 나 좀 재밌는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래요. 805번을 해볼게요. 805번. 재밌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자, P면 Q에다가 참이 되고 싶은데 P 조건이 뭐예요? P 조건이 절대값 x-k가 3보다 작고 Q 조건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x가 6 사이래요. 자, 보세요. Q 조건을 Q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Q는 여기 다 모여 있죠. 얘를 참으로 만드는 애들은 다 모여 있죠, 여기에. 여기 있는 실수가 다 Q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이에요. 그쵸? P는요? P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애는 아마도 이제 이렇게 써지겠죠? 이거일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볼 때는 이런 거죠. K로부터 마3 떨어져 있다. K로부터 3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K로부터 마3부터 3 떨어졌다. 라는 거죠. K로부터 3 떨어지네, 3 떨어지네. 이 사이를 보는 거잖아요. 간격이 6이네요. 간격이 6. 그러니까 어떤 부등호를 볼 때 특히 이런 절대값 나와 있으면은 간격이 얼마짜리일까를 보는 게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K로부터 결국 3 떨어진 애와 마3 떨어진 애. 그러니까 3으로 오른쪽, 3으로 왼쪽 떨어진 구간이니까 간격이 딱 6이거든요. 간격 6짜리인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참이죠. 그럼 얘 간격을 보니까 8인데 간격 6짜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K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K 마3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것 같으니까 K가 1. 그쵸? K가 1부터 K가 1이면 여기 마2부터 4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얘가 6 되면 되니까 K가 3까지 가능하겠죠? K가 3이면. K가 1부터 3이면은 이 간격 6짜리가 마이부터 6까지 왔다 갔다 안에 잘 들어오겠다. 자연수 K의 개수 1, 2, 3, 3개죠. 집합으로 푸시면 돼요. 뒤에 더 집합으로 풀기 좋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무조건 집합의 포함관계로 풀려고 꼭 노력하셔야 돼요. 집합의 포함관계.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자, 명제까지니까 어디까지 숙제냐면요. 847번까지 하죠. 대우까지 배웠으니까. 규류법은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뭐 함수하고 할게요. 자, 숙제 847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힘들어하다가 수업 끝나니까 신났네, 그냥. 네, 이거 조심히 가시고.